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요, 이재명이 간데 이거 송영길을 사면시켜서 계양을 인천의 지역구를 물려준다는 이런데 이거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물론 이제 송영길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모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실제 저하고 아주 친한 선배가 송영길 돈 봉투에 이번에 뿌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박용수 보좌관한테 돈을 이게 직접 5천만 원 갖다 준 1천만 원인데 다른 이성만이가 그때 보탰죠. 6천만 원 20개 만들어야 되니까 돈을 이게 송영길에게 갖다 준 선배가 저하고 이게 워낙 절친인 선배입니다. 그 선배가 이제 여러 조사를 받았죠. 돈을 갖다 줬으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송영길이 운동권이다 보니까 저도 운동권 출신들 많이 아니까 우리 우파 쪽에도 운동권 있다 온 사람도 많고요. 이렇게 특히 제가 송영길이가 방송하는 패널들 10명씩 모임할 때요. 저도 몇 번 초대받아가 제가 얻어먹는 거 싫어하니까 밥값이 한 100만 원씩 넘으면 제가 2번 제가 냈습니다. 따라서 송영길하고 저하고도 잘합니다. 서로 번호를. 다만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을 제일 아마 크게 이슈화 방송한 게 접니다. 따라서 송영길 대표가 저한테 직접 전화와서 서 변호사 왜 그래? 이렇게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 사건을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취재가 좀 되는 거죠. 옛날에 저하고 친한 변희재 대표도 송영길하고 같은 당을 했죠. 소나무당. 노영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공공연하게 지금 어떻게 보느냐. 참 이게 특이한 게 송영길이 유죄받아가 2년 받았죠. 근데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먹사연에서 돈 받은 거 있잖아요. 요걸로 2년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죠. 항소심 재판 중에 있어요. 근데 돈봉투 뿌린 거는 다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왜?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이지만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 오빠 하면서 서초구에 출마했던 이정근 뿌리근자 녹취록 이정근 녹취록이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그냥 참여권도 없이 그냥 녹취록을 가지고 별건 수사를 했다. 말도 안 별건 수사 무슨 별건 수사입니까? 다 이정근 씨가 다 인정하고 다 자료를 낸 거 아닙니까? 동의안.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윤관석이가 녹취록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됐거든요. 근데 1심 허경무, 1심 판사들에게 문제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게 판사가 송영길이 돈봉투는 뿌린 건 무죄가 난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은 허종식이나 항소심에 있고요. 허종식. 그 다음에 이승만.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임종성. 이게 막 재판이 개판된 거예요. 윤관성은 대법원까지 증거능력이 인정돼가 녹취록 유죄가 다 대법원까지 났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항소심에 1심에 유죄가 나왔잖아요. 지금 징역형 나왔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허종식이가 징역형에 집행유예 놓았단 말이에요. 4개월에 징역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러면 이게 배지가 달아나거든요. 근데 나머지 돈봉투 받은 게 11명이 더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역 배지 중에 막. 근데 소환도 안 해. 소환을 계속 했지. 중앙지검의 반부패 2부 최재훈 부장이 소환했는데 탄핵해버리고 따라서 지금 소환도 안 되고 재판이 개판된 거예요. 빨리 돈봉투 의원들 소환 기소해야 됩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송영길이가 돈봉투 뿌린 거는 무죄. 개인적으로 먹사연에서 받은 거는 유죄 2년이거든. 근데 항소심은 오래 안 갑니다. 4개월이니까. 항소심 끝나면요. 지금 이재명한테 노골적으로 사면해달라고 어제 서명하고 있잖아. 이화영이가. 송영길, 그 다음에 자기 이화영, 그 다음에 조국 다 사면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입장에서는 2년을 살 수는 없다. 근데 재판이 확정돼야 사면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항소심까지 받아보고 그래도 유죄가 되면 차라리 사면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상고 포기하면 형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면받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송영길 측의
변호인의 전략은 항소심까지는 해보고 항소심에서 이게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까지 가면 이게 또 확정이 안 되면 그게 그 사면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대법원 가지 말고 사면 받자 이런 게 분위기가 많아요. 그건 지켜봐야죠. 근데요, 중요한 거는 문제는 이제 그 사면을 그래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왜? 송영길이가 대표할 때 이재명이가 원래 50%못 넘은 걸로 봐가 이낙연이하고 결선 투표 안 가게 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했잖아요. 송영길이가. 그리고 중요한 게 송영길이가 자기가 5선까지 한 지역구, 계양을 지역구를 이렇게 물려줬잖아요. 그 때문에 이재명이가 2번 방탄 배지를 달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는 송영길한테 진 빚이 많다는 거죠. 빚이 많다는 말에 약점도 많은 거예요. 송영길이가 입을 열고 폭로하면요, 이재명이 하나 날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당대표까지 하고 지역구 물려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마 그 항소심 끝나면 송영길하고 이재명 간의 딜이 되면서 사면 복권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예측합니다. 물론 이제 변수는 있죠. 추징금. 추징금을 내야 사면 되니까 추징금에게 이건 남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또 이게 어떻게 해결할지 뭐 사면할 때는 또 추징금 없어도 돼요. 뭐 옛날 전두환 대통령 사면할 때도 이게 추징금은 남아 있거든요. 추징금은 사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징금은 내야 돼요. 다만 이게 이거 사면하는 거는 추징금하고 관계는 없어요. 가석방 할 때는 추징금을 완납해야 가석방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게 가석방은 추징금을 완납해야 된다. 그러나 사면은 추징금과 관계 사면할 수는 있다. 다만 추징금을 사면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이게 우리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때 추징금을 냈잖아요. 그 사면 제도가 없어요. 형벌이 아니니까. 형벌만 사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송영길이가 사면되면요. 그 다음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송영길의 최측근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뭐냐. 바로 이게 그 자기도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송영길도 이게 출마를 해야지. 뭐 어디 할까? 출마할 수 있는 게 지방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양을의 보궐선거가 100%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이가 이제 사퇴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퇴한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이 합니다. 옛날에 송영길이가 서울시장 노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방선거로 송영길이가 놓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뭐 이렇게 처벌된 사람이 서울시장이나 이거 주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어렵다 봐야죠. 서울시장은. 그래서 이게 그 보는 게 계양을 돌려도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와, 노골적으로 송영길 측에서 이재명 측에 내가 니한테 잠깐 맡겨놓은 거 아니냐. 계양을을 내한테 돌려줘. 사면 복권하고 내가 그게 이제 내 지역구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걸 제가 이제 송영길 측에 잘하는 사람 2명한테 들은 이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 아주 얼토당토 안 하면 제가 방송도 안 하겠지만 실제 그 송영길이 사면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면이 되고 나면 송영길인데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벌써 거기에 그 계양에 거물급 인사를 가져온다. 왜? 거기 아직은 우리 원희룡 후보가요. 원희룡 장관이 아직은 당협위원장이에요. 근데 원희룡 입장에서도 지금 뭐 이재명이 떠나버렸으니까 이제 거기에 있을 명분은 없지요. 그러면 굳이 그 험한데 전라도보다 거의 험한데 굳이 원희룡 후보도 그 지역을 지킬 이유는 없는데 이미 왜 이재명 잡으러 갔는데 이재명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 중에 있어요. 원희룡 장관도 고민될 거야. 뭐 거기서 계속 뼈를 묻을지. 뭐 저는 이게 딴 데 옮기는 게 좋다고 보는데 거기는 호남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재명이도 없는데 굳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거기에 우리 또 윤형선 의사 옛날에 놓던 분이 있으니 뭐 하여튼 그거는 또 우리 국민의힘은 나중에 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송영길이가 상당히 그 복귀를 할 가능성 할지 안 할지는 이게 미지수지만 달라고 이게 요구는 하겠죠. 왜? 내 지역구를 물려주는데 네가 대통령이 나갔으니까 이제 내한테 돌려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 원희룡 장관도 이게 주목되고 그 다음에 그 송영길이가 컴백되는가 이것도 이게 주목되고요. 하여튼 그 다음 지방선거 때 그 보궐선거에 계양을은 상당히 관심이 가는 이런 데 그 지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 제가 이번에 주장하는 거는 뭐 송영길이가 사면이 되는지
특히 개항을 지금 요구한다. 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또 중요하고요. 특히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돈봉투 의원 수사가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죠. 송영길이가 이제 그 300만 원씩 뿌린 20명인데 특정이 됐는데 더군다나 이게 뿌린 사람도 처벌돼 있고 또 받은 사람도 이게 3명이나 처벌됐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처벌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결국 돈봉투 받은 이게 의원들 빨리 이게 불러서 기소를 해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형평성이나 법적 정의, 사법 정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 누구냐? 돈봉투 받은 사람이 누구냐? 1차적으로요. 7번이나 보는 출석 요구. 다시 한번 부릅니다. 기소할 때까지 끝까지 묵은 돈봉투는 송영길이 하고 뿌린 거니까 송영길은 송영길이고 돈봉투는 이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자, 민주당의 1차 때 논 김영호 다 알죠? 김영호. 그 다음에 민병덕 그 다음에 박성준 이룰성 박성준 그 다음에 백혜련 그 다음에 전용기 이 자들이 그 다음에 황운하까지 돈봉투 1차 명단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자들에게 끝까지 어디 자리 못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라운드 2차 수수 2라운드에 10장씩 두 번에서 2라운드 한준호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 판사 출신 법사 간사 김성원 성내 김성원 그 다음에 의학원 돈도 많은 놈이 박정 그 다음에 안호영 이렇게 4명 그 다음에 6명 민주당이 10명 그 다음에 조국대의 황운하가 11명 뺐지. 아직도 이게 남아있다는 거죠. 기존 3명 빼고 돈봉투 사건 이게 절대 멈추면 안 되고 철저하게 수사해라. 7번 안 논다는 게 검찰이 말이 됩니까? 이게 형평성에도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송영길이 사면 이것도 저는 이재명이가 이거 이해충돌입니다. 이해충돌이에요. 자기가 은혜를 잊고 사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면권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면권을 남용했다. 왜냐하면 송영길 사면 그것도 우리가 비판하면서 감시가 막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송영길이가 계양을 지역구를 돌려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돌려주면 이거 추악한 게 뭡니까? 지역구가 완전히 지 맘대로 줬다가 받았다가 줬다가 받았다가 이게 뭡니까?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